이 사람의 이름은 미셸. 18세 어린 나이에 세계 트레이딩 대회에서 우승한 뒤 지금은 헐리우드 배우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2011년 마릴린 먼로를 연기했던 바로 그분이죠.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오스카상 후보 2회, 에미상 1회 수상,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많은 작품에 출연해온 성공적인 배우입니다. 가족사항은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레리 윌리엄스. 갑자기 전설의 트레이더 이름이 등장했죠. 레리 윌리엄스가 누구인가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물 트레이더 중 한 명으로 수익률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1987년 세계 선물 트레이딩 챔피언십에 참가한 그는 $10,000로 시작한 계좌를 불과 1년 만에 $113만 계좌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의 주인공 미셸 윌리엄스는 아버지 레리 윌리엄스로부터 비전 매매법을 단기 속성으로 배우고는 같은 대회에 참석해서 또 우승합니다. 불과 18세 어린 나이에 말이죠. 아버지의 1위 기록에 이어 1000% 수익률로 역대 3위로 기록됐다고 하죠. 또 다른 딸인 페이지 윌리엄스도 아빠 윌리엄스의 매매법을 배우고는 또 우승합니다. 이쯤 되면 대회가 사기거나 아니면 매매법이 사기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월드컵 트레이딩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대회는 바로 지금 2025년에도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전통 있는 대회니만큼 아마도 매매법이 사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본인뿐 아니라 일가족 모두를 챔피언으로 만든 윌리엄스의 매매법 함께 살펴보시죠. And in those years, I learned a little bit about what makes markets have substantial up moves, big down moves, when to get in, when to get out. 레리 윌리엄스, 이분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갈지를 파악해내기 위해 수십 년을 노력해왔고 buying point, and a buying point. 그 결과 바로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매수 타점으로 찍어준 곳을 살펴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였죠. 그리고 이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 지표는 윌리엄스 본인이 직접 고안해낸 빅스픽스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지표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락의 저점이 되면 이처럼 지표값이 크게 솟구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코인은 물론 주식이나 해외 선물, 지금 차트는 또 금이죠. 전방위적으로 모든 자산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미 이 지표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저점 신호를 포착해내죠. 신기하지 않나요? 상승 중에 있었던 이런 잡음과 같은 급격한 하락까지도 이렇게 잡아냅니다. 윌리엄스의 두 딸이 모두 우승하게 만든 바로 그 지표, 윌리엄스 빅스픽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찾기에서 영어로 윌리엄스까지 쳐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수없이 많은 지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상당수가 방금 살펴봤던 레리 윌리엄스가 직접 제작한 지표로부터 거기서부터 파생된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윌리엄스, 빅스픽스, 바람사인 탑스라고 나오죠. 이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차트 아래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영역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2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빅스픽스 지표를 사용하는 매매법은 거의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테스트해보니 가장 잘 맞는 타임프레임은 15분 봉부터 2시간까지입니다. 이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시간부터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영상 촬영하는 현 시점 시간을 보면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이때부터 2시간 봉 만들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깊게 눌림이 나오는 자리를 보면 어김없이 지표에서 색깔 변화를 통해 신호가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표는 어떤 원리로 이렇듯 바닥을 잡아낼 수 있는 건지 설정을 통해 한번 먼저 살펴보죠. 지표명 오른쪽에 보면 설정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고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부 다 영어라서 조금 보기는 불편하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 범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네, 이 빅스픽스라는 지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이렇듯 변동량을 시각화해주는 지표인데요. 앞서 레리 윌리엄스 님이 사용하던 오리지널 버전은 선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을 지금처럼 막대 그래프로 만들고 중요한 구간을 색깔로 신호를 주었더니 활용도가 더 높아진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표의 막대 그래프는 눈에 잘 띄는 형광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표를 적용해서 백테스트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이 깊은 하락이 있는 경우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여러 개 뭉쳐서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다음 캔들을 봤더니 다음 양봉이 나오면서 막대 그래프의 초록색이 멈추고 다시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색으로 바뀌게 되는 첫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잡고 익절은 손익비 2대1을 추천드립니다. 그 후 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보는데 지금 보시면 캔들 색깔이 보라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게 보여요. 그것은 이 지표에서 이렇게 초록색에서 회색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캔들을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그 후 계속 살펴보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손익비 2대1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여기서 익절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이 첫 번째 매매를 통해 빅스픽스 지표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매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롱 포지션 진입하는 신호인데요. 지금 보라색과 흰색이죠. 이 캔들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때의 첫 번째 신호에서 롱 포지션 들어갔던 자리가 여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신호인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다 보면 만약 손절선이 깨지게 되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손절선이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듯 두 번 또는 세 번 중복해서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면 첫 번째 신호보다 두 번째 신호가 미세하게라도 진입 자리의 가격이 높다면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또 들어가도 돼요. 포지션을 늘린다는 것이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지표를 통해서 바닥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상향할 것을 예상하고 롱 포지션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내가 들어간 첫 번째 자리보다 두 번째 자리에 가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자리에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살펴보니 지금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신호가 발생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신호인 이 자리에서는 양봉이 발생하면서 롱 진입 자리가 이 선이었고 두 번째 신호인 이 자리에서는 음봉이 발생했고 캔들 종가인 진입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가격이 낮아졌죠. 그럼 이때는 처음 이 자리에서 들어갔던 롱 포지션을 이만큼 미세하게 손절해버리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진입 신호의 가격이 지금처럼 낮아지는 경우 이것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후를 살펴보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금 하락이 완료된 이 막대 그래프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후 다시 수익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대1로 맞춰둔 손익비 실현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빅스픽스 지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한다면 손익비를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두 번에 걸친 매매를 했는데 처음 이 자리에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표의 막대 그래프는 큰 폭으로 상승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수익 실현하게 된 이 자리를 살펴보면 막대 그래프의 값이 최저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롱 포지션에 진입했던 자리에 막대 그래프 값으로부터 기준선인 0선에 가까워질 때까지의 막대 그래프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손익비를 왜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구간을 살펴보면 우리가 롱 포지션에 진입했던 이 자리 이후로 막대 그래프 값이 그대로 같은 값을 유지하다가 이때 하락했죠. 그리고 또 하락합니다. 그리고 또 하락했고요. 그 다음번에 다시 하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롱 포지션에 진입했었던 이 막대 그래프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집니다. 하락이 계속 진행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그 값이 최저점을 지나 다시금 상승이 시작되는 첫 번째 캔들까지 보시면 이 자리가 됩니다. 이때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익절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빅스픽스 지표는 MACD나 RSI 같이 큰 틀에서의 모멘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즉각적인 변동률을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밀한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해석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매법이 있어요.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지금 구간은 가격의 저점은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 지표의 막대 그래프 값은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지표의 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가격 또한 긴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큰 틀에서의 두 가지 매매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이 지표가 시장에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닥을 잡는 용도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 지표를 통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냅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설정에서 이 지표가 볼린저 밴드와 가격의 고점, 저점 범위, 그리고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산하면 가격의 저점뿐만 아니라 고점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한 답도 지표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고점을 잡을 수 있는 이 지표는 닌자 트레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한 브로커를 통해서만 공개된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트레이딩 뷰에 맞게 이렇게 제작해서 가져왔어요. 본래 명칭은 윌리엄스 리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도록 고점 지표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지표를 적용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와는 반대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이번에는 지표가 아예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급등할 때 지표의 막대 그래프 값이 폭등합니다. 하락하자 막대 그래프 낮아지고요. 상승하니까 높아집니다. 하락 지점, 가격이 하락하여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막대 그래프 내려왔죠. 가격이 폭등하고 막대 그래프 올라갑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럼 앞서 살펴봤던 바닥을 잡는 빅스픽스 지표와 고점을 잡아내는 이 리버스 지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둘을 같이 사용하면 매매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지금 고점 지표는 1시간봉으로 봤으니 이 둘을 합친 강력한 매매 지표는 분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의 두 지표를 합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상승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매매법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둘을 합친 바닥 지표, 여러분들 차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저와 함께 매매법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딱 봐도 안 어려워 보이죠? 먼저 이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차트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차트 서비스이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트레이딩 뷰의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맨 위에 찾기라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해외 종목, 코인 종목 이름을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명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종목 번호가 있죠.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 복사하고요. 찾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맨 위에 금양 보통주 나오죠. 이렇게 검색해서 클릭해가지고 차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인인 경우에는 비트코인, USDT라든지 리플의 XRP, 코리아 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차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바닥 지표를 이 트레이딩 뷰에 적용할 건데 이 지표는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시고 신청하는 방법은 PC나 모바일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살짝 내려보면 댓글란에 첫 번째 댓글이 있죠. 이 안에 보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나오는 이 대화창에 숫자 2번과 바닥 지표 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렇게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받고 나면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 차트 밑에 보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나오는 이 공터에다가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시고 마지막으로 중단 우측에 차트에 넣기 클릭하시면 바닥 지표가 여러분들 차트에도 정상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30분 봉입니다. 아까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간 1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과 하락 구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을 확대해서 직전 구간부터 살펴보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죠. 전형적인 하락장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바닥 신호 이후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들어간 다음 손익비 2대1에 따라서 익절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께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락장에서는 롱 포지션은 소극적으로 운영해주세요. 대신 숏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이 고점 신호를 이용해서 말이죠. 다음 캔들을 살펴보면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죠.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 회색으로 변했고 높이가 낮아집니다. 하락장에서 이 신호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면 됩니다. 손절은 2번 꼬리에 고점으로 설정하고 손익비는 1차적으로 2대1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지만 현재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까지 타겟을 잡아도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처럼 고점 신호 이후에 저점 신호로 곧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록색에서 회색으로 막대 그래프 색깔이 바뀌게 되는 이 지점에 여기에서 롱 포지션 진입 자리죠. 따라서 이때 들어갔던 숏 포지션 여기에서 익절하고 롱 포지션으로 포지션 전환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이번에도 손익비는 2대1로 가져가고요. 그 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갔죠. 롱 포지션 손절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니 앞서와 마찬가지로 고점이 다시 한 번 더 낮아집니다.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두 번에 걸친 고점 신호가 발생했죠. 이때도 당연히 숏 포지션에 들어갔겠지만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손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막대 그래프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게 되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갔던 숏을 더 유지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신호가 갈렸기 때문에 이런 거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들어간 숏 포지션 이후 가격 변동을 함께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시금 바닥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닥 신호가 끝나게 되는 이 회색 막대 그래프 이 캔들이네요. 여기에서 익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롱 포지션 전환인데 롱 포지션 직후에 곧바로 고점 신호가 나와줍니다. 캔들 2개 불과 1시간 만에 좋은 자리에서 익절하게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다음부터 바로 현 시점 구간까지는 이 매매법을 적용하는 가장 짧은 타임프레임 15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롱 포지션과 익절까지 했었던 이 구간 이후로 가격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 신호가 나왔죠. 이렇듯 눌림목 이후 바닥 신호와 막대 그래프의 회색 전환까지 롱 포지션 들어가는 자리이죠. 그럼 이제 앞선 구간부터 지금까지의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는 하락장이 유지되던 가운데 여기에서 깊은 하락과 함께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건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부터는 롱 포지션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볼 수가 있겠죠. 그 후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포지션 잘 들어갔죠? 가격이 예쁘게 상승해주고 이 자리에서 고점 신호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 막대 그래프가 회색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바로 이때의 캔들 종가에서 익절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여기에서 다시 롱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잡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직전 저점에 손절 잡아두고 손익비 2대1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가격 변화를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손절이 나갔죠. 아쉽지만 포지션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롱 포지션 전환 신호가 나왔는데 이건 앞서서 살펴봤죠. 고점 신호가 여기에 없었어요. 없는 와중에 매수 신호만 2번이 나왔지만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경우는 포지션 안 들어갑니다. 이 자리는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움직이는 걸 살펴보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런 케이스 안타까워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2번에 걸쳐서 매수 신호가 나왔죠. 이때의 캔들을 각각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네요. 이때는 첫 번째 진입 자리에 비해 두 번째 진입 자리가 가격이 높아졌네요. 따라서 첫 번째 롱 포지션과 두 번째 롱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확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은 직전 저점, 손익비는 2대1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완연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형태의 상승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서의 이 자리에서 잘못된 신호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곧바로 2대1 자리 터치를 하면서 수익이 좋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직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까지 타겟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후 가격이 움직이는 걸 살펴보면 목표가로 설정한 이곳을 터치하는 것은 물론 상승장의 힘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했고 고점 신호까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포지션 진입과 익절 손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구간까지 계속된 익절과 함께 짧은 손절도 있었죠. 이 바닥 지표는 오리지널 버전인 빅스픽스 지표와 파생 지표인 리버스 지표까지 이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와 연계해서 교차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사례로 이동평균과 함께 사용하는 매매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동평균 가장 대표적인 길이 50 값으로 차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갔었던 것에 대해 이때의 장대 음봉을 통해 포지션 컨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포지션 컨펌을 바로 다음 캔들 다시 한번 장대 음봉과 함께 52평을 하락 이탈합니다.
포지션 확인 아주 좋죠. 이때의 롱 포지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하는 거 보고 익절이 가능하고 이때 그리고 이때 모두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 이 자리에서도 바닥 신호 직후 장대 양봉과 함께 50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과의 교차 활용을 통해 하락장 그리고 상승장으로의 전환까지 확인하고 이동평균의 지지와 돌파를 포지션 진입의 컨펌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법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은 이동평균뿐만 아니라 볼린저 밴드, MACD, RSI 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보조지표들과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업계의 천재 중의 천재, 전설의 트레이더 레리 윌리엄스님의 바닥 잡는 지표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장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